59회 실무시험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수산상사 낚시용품 판매하는 개인기업. 첫 번째 문제,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오류 부분 정정 수정하시래요. 내용 보시고 회사 등록하셔서 지문에 있는 거 순차적으로 하나씩 체크해서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여기 보면 개업 연월일이 14년 3월 5일인데 개업 연월일이 아예 빠져 있네요. 2014 0305. 그 다음에 주소 부산광역시 틀려있죠. 앞에 걸 좀 살릴게요. 백스페이스를 줄여서 충무 대로 202. 그 다음에 업태 도소매 낚시용품 도소매라고 고치시면 되겠네요. 낚시용품 닫습니다. 문제 2번, 수산상사의 전기분 손익계산서입니다. 입력된 자료 검토하고 오류 부분 수정하시고,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적정한 걸로 보겠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만 들어가서 비교해서 고치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전기분 손익계산서 갈게요. 자, 상품 매출부터 금액을 쭉 다 비교하시다가 여기 보니까 접대비가 110만원 있는데 여기는 접대비가 11만원으로 되네요. 110만원 바꾸고, 그 다음에 자비익이 5만원인데 자비익이 7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5만원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기부금 120만원, 여기를 120만원. 이게 끝나면 순이익이 33670, 33670, 나머지 다 맞겠죠. 닫습니다. 문제 3번에 1번 보겠습니다. 신규 거래처 충무상사 송도상사를 거래처 등록 메뉴에 입력하시래요. 번호 줬고 인적사항 다 줬으니까 거래처 등록 메뉴에 가서 번호 6003 거래처 이름 치고, 유형은 뭘로 하란 말이 없네. 동시로 하라고 그랬네요. 탭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대표자 이름, 업태 종목, 주소, 그 다음에 7013 탭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이름, 업태 종목, 주소. 닫습니다. 두 번째 문제, 유형은 동시에 우편번호 생략. 설날을 맞이해서 전 직원에게 30만원에 상당하는 상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의 복리후생비 계정에 다음에 적요를 등록하시래요. 종업원 설날 현금 적요 9번. 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가서 판매비와 관리비의 복리후생비에 현금 적요 9번에 설날 선물 시급, 띄어쓰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 4번 일반 전표 입력 보겠습니다. 날짜 7월 2일. 진미상사에서 상품 100만원을 매입하기로 계약합니다. 계약금 10만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줍니다. 당좌 예금의 감소 10만원. 돈 먼저 준 거는 선급금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거래처 걸고. 7월 6일 진미상사에서 매입계약 7월 2일에 계약을 했는데 상품 100만원 인수합니다. 계약금 10만원을 빼고, 지금 방금 여기처럼 계약금 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 달 후에 받기로 했는데 인수운임이 3만원이 나가요. 자, 상품을 사왔는 날짜는 7월 6일. 차변에 상품을 사왔죠.
이게 100만원짜리인데 끄트머리 보니까 운임이 들었잖아요. 이 운임은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운반비는 자산의 원가에 더해야 되죠. 그러니까 103만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변에 미리 준 계약금은 선급금으로 돼 있겠죠. 진미. 그래서 여기 10만원을 빼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 달 후에니까 상거래죠. 외상 매입금일 텐데 먼저 운반비가 현금으로 나간 걸 먼저 뺄게요. 이게 아니라 대변에 현금으로 3만원을 먼저 주면 나머지가 외상 매입금 진미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재고자산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운반비는 자산의 원가에 더합니다. 7월 9일날 7월 1일에 성동상사에 상품을 매출하면서 발생한 외상 매출금이 빨리 회수됩니다. 그래서 2%를 할인시킨 금액이 통장에 들어와요. 자, 외상 매출금 회수하네요. 금액 300. 그런데 2%를 할인해 주니까 매출 할인이라고 하고, 이름이 상품 매출을 하면서 할인한 거니까 상품 매출이라고 붙어 있는 거 쓰시고, 금액은 2, 3은 6만원, 나머지가 보통예금 통장. 7월 11일 7월 5일자 가수금 중에 7월 5일에 가수금이 있나 봅니다. 그럼 전표가 7월 5일에 가수금이라는 전표가 이렇게 깔려 있어야 되겠죠. 쭉 찾아보면 여기 가수금 있네요. 거래처 걸려 있지 않습니다. 150이네요. 가수금 150이라는 거 확인했고, 이것이 뭐로 밝혀졌냐? 가수금의 원인이 밝혀졌으니까 가수금을 이제 없앨게요. 금액은 150이라는 걸 받고, 이것이 100만원은 우리 상사에 대한 상품 매출 계약금 미리 받은 돈이네요. 선수금이라고 하고, 우리 상사 100만원은,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회수, 외상 매출금을 없애면 되겠네요. 거래처는 백제상사. 7월 20일 대표자 자택에서 사용할 가구를 사옵니다. 현금 줬네요. 대변 현금 60만원, 그리고 인출금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7월 25일) 판매부서에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합니다.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라. 그 다음 외벽 페인트 칠했습니다.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라. 자본적 지출은 건물로 600, 페인트는 수익적 지출, 수선비, 판매비와 관리비의 수선비 금액 50, 묶어서 현금 30일자 한국신문에 상품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료가 통장에서 나가요. 보통예금 100만원, 차변의 광고 선전비. 8월 1일 사용 중인 업무용 화물차 신진자동차 상사에 처분합니다. 대변에 차량 운반구 취득원가 제거하고, 반대쪽에 딸려있는 감가상각 누계액 제거하고 320. 그럼 장부가액이 제거됐죠. 이제 왼쪽에 돈 받습니다. 돈은 300만원에 받는데 월 말에 상거래 아니죠. 미수금 거래처 걸고, 금액은 300. 다 했죠. 양쪽을 채웁니다. 마이너스 났네요. 대변이 커요. 차변을 채워요. 차변에는 비용,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문제 5번 오류 수정 보겠습니다. 날짜 12월 12일자 하나상사의 상품 매출 시 지급한 당사 부담의 운반비, 내가 내다 팔 때 발생한 운반비, 이걸 외상 매출금 계정으로 잘못 처리했대요. 보니까 상품을 팔았고 이게 현금으로 나갔는데 그게 운반비가 여기에 지금 붙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외상 매출금은 260만 돼야 되고, 차변에 운반비를 하나 만들라는 얘기겠죠. 여기다 잘못 붙여놨으니까 이렇게 내리고, 차변에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운반비는 운반비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가 하나의 전표가 되면 되겠다는 얘기네요. 두 번째 14일자 전표 볼게요. 현금 지출액 13만원 있는데 상품 운반용 차량을 구입하면서 납부한 취득세야. 자산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이 차량 취득한 취득세는
세금이 아니죠. 차량의 원가에 가산해야 되니까 차량 운반구가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문제 6번 결산정리사항 보겠습니다.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 잔액의 1%를 보충법으로 설정한대요. 그러면 시산표를 열어서 12월 31일자에 본인의 외상 매출금을 찾습니다. 4,150만원 곱하기 1% 빼기 76,000원을 계산기를 써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받으럼 1,160만원 자기 숫자로 하시면 돼. 숫자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그래야 채점을 매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곧바로 여기다가 하시면 되겠죠. 대변에 받으러 외상 매출금의 충당금 계산한 금액 339 플러스 치고, 받으러음의 충당금 바로 밑에 번호 이렇게 치고, 합쳐서 대손상각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꼭 한번 와서 이걸 눌러서 여기에 있는 금액 4,150에 딱 1%가 맞는지, 여기에 자기의 1%가 있어야 정답이 되는 거예요. 남하고 그러니까 답이 틀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차량의 감가상각비하고 비품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대요. 대변에 차량 운반구의 바로 밑에 번호 금액은 120, 비품의 바로 밑에 번호 설마 모르시면 없겠죠. 감가 이렇게 쳐서 여기 비품이라고 써있는 애 참고해 확인하시고, 금액은 50, 합쳐서 감가상각비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 8월 13일에 현금 과부족 반영분, 현금 과잉분, 근데 금고가 많았는지 현금이 많았는지 아니 장부가 많았는지를 분명하게 표현은 잘 모르겠죠. 불명확해. 그럼 8월 13일자 전표를 찾아봐요.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지. 그러면 대변이 현금 과부족이구나. 12월 31일. 또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산표를 열어요. 전표 찾기 싫으면 여기 보니까 현금 과부족 이쪽에 마이너스죠. 그럼 대변 잔액인 거야. 그래서 대변에 돼 있구나. 요거를 차변으로 빼죠. 금액은 만원. 그리고 알 수가 없다니까 오른쪽에 수익, 자비익 처리하시면 됩니다. 4번 기말 상품 재고액을 알려줍니다. 결산 결차로 하라는 얘기죠. 얘도 마찬가지로 시산표를 엽니다. 합계잔액 시산표에 잔액 12월 31일 열어서 여기에 있는 자기 숫자를 확인해요.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앞에 문제가 잘못 풀었으면 자기의 이 기초 재고에다가 단기 매입액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기말 재고가 얼마 남았다고 했냐면 760만원 남았다니까 이걸 뺀 나머지 다 없애버려야 되겠죠. 여기 이제 1억 3,451만원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해볼게요. 결차 결대쓰라고 그랬어요. 결대 상품을 빼요. 계산된 숫자 그리고 결차 상품 매출 원가 이렇게 134510 그리고 나서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죠. 조회 눌러서 이 상품이 지문에 제시된 금액 760만원만 남은 게 정답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문제 7번 장부조회 보겠습니다. 6월 중 상품 외상 매입 거래 금액이 가장 큰 거래처라는 말 나왔죠. 그러면 거래처 원장. 거래처 원장 가서 상품 외상 매입 거래가 큰 걸 알려면 외상 매입금을 찾아보는 얘기네요. 거래처 원장 가서 가장 많은 거래처 잔액 누르고 6월 엔터 6월 엔터 외상 매입금 엔터 엔터 쳐서 모든 거래처. 외상 매입금은 부채니까 이쪽이 외상 매입 거래죠. 가장 큰 거래처의 코드번호 6110번 금액은 1,500만원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4월에 발생한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이죠. 근데 현금이야. 이걸 볼 수 있는 것은 4월달 동안이니까 월계표를 보시면 되겠네요. 4 엔터 4 엔터 현금란에 복리후생비라고 찍혀있는 이 숫자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6월 중 발생한 상품 매출 건수 상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을 찾으면 되죠. 계정별 원장 6월 엔터 상품 매출 건수를 물어봤어요. 여기에 수익이니까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다섯 건, 여섯 건이 정답이 되겠네요. 금액은 1,410만원